심하더라고. 그래 애들 막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자꾸 학원 앞에 왔다가 고3 애들은 진짜 막 맨날 와서 막 두드리고 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그랬다니까. 근데 다행히 진짜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 우리가 그지 딱 학원 방학이어가지고 약간 감사해. 진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 안전하게 잘 지나가고 유성고도 접촉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다 음성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1강 오늘 1강부터 3강까지 딱 나갈 건데 우리가 왜냐면 3번 안에 지금 이 교재를 끝내려고 해. 그래서 조금 빠르게 나갈 거야. 하지만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혹시 더 보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봐도 되겠지. 그쵸? 그리고 쌤 유튜브에 보면 열카TV라는 데 보면 비상 박영민 교재로 공부하는 우리 이제 학교의 중세국어 교과서 영상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미리 좀 보고 싶은 친구들 그걸 봐도 되고. 정연이네도 비상 박영민이지. 그치? 좋아. 내가 거기에 2학기 과목인 홍겨울전하고 뭐 그건 다 올려놨거든. 그래서 혹시나 재미가 없어 근데 근데 혹시나 좀 미리 보고 싶은 친구들 미리 봐도 돼.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그냥 뭐 이렇게 중3이에요. 얘들아 기특하지? 중3 기특하지 않아? 맞지? 중3이지 그지? 우리 중3 친구들은 잠깐 남아서 쌤하고 얘기하고 알았지? 알았지? 자, 얘들아, 여기서 국어의 시대 구분을 먼저 좀 볼게요.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우리 국어의 뿌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국어는 알타이 어족이라는 데 속해 있다고 합니다. 알타이 어족. 자, 그렇다면 알타이 어족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우리 몽골, 알지? 몽골. 그죠? 그쪽. 그래서 티르크, 몽골, 퉁구스 공통어가 있고 부여한 공통어가 있는데 부여가 이제 우리 지금 요 사만에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사만 부분에 원시부여가 있고 원시한어가 있었어. 그래서 요게 원시부여는 북방계 언어인 고구려어의 원조고 그 다음에 백제어랑 신라어가 이제 한어에서 온 남방계 언어라고 봐요. 알겠지? 근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 어쨌든 삼국시대의 언어가 있었고 알겠지? 이 삼국시대의 언어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삼국시대의 언어까지 여기까지 중세일까 고대일까 근대일까? 그치 고대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고대국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대국어. 근데 고대국어의 표기가 잘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잘 안 남아있겠지. 그쵸? 왜냐면 이때는 훈민정음도 없었고 한자를 우리나라가 되게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흔적이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신라 시대가 되면서 통일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있었어요. 알겠지? 뭘 받아들였냐면 한자를 빌려 쓰는 방식. 한자를 빌려 썼어 우리가. 그게 이따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고려 건국 전까지야. 고려 건국 이후부터가 중세국어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통일신라 여기 있겠고 그쵸?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신라까지가 고대국어라고 보면 돼. 이해되지? 자, 그리고 고려가 건국된 게 10세기인데 10세기 이렇게 외우면 돼. 미안해. 자, 아무튼 고려가 건국된 게 10세기라고. 알겠지? 10세기인데 이때부터가 이제 중세의 시작이에요. 알겠지? 중세의 시작. 근데 중세는 좀 길어요. 우리 국어에서 중세는 언제까지냐면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라고 불러. 알겠지? 임진왜란 전까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냐면 16세기 말에 일어났거든? 알아? 1590 그치? 멋지다. 한결이야. 그치?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세국어야.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중세국어는 고려의 건국부터 임진왜란 때까지가 중세국어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중세국어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지? 그치? 그 중요한 시기가 바로 훈민정음 창제예요. 훈민정음 창제.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전기중세라고 하는데 사실상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도 우리에겐 크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겠지. 그치? 자, 진짜 중요한 시기는 후기 중세 국어 시기예요. 후기 중세 국어 시기.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우리 국어가 만들어지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가장 잘 쓰려고 노력했을 때가 여기까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도 여기. 그거 봤어? 나라 말싸미, 균기계, 달아 그거. 그게 여기야.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밀세 그것도 여기야. 다 알지? 그지? 그런 것들이 다 이 후기 중세 국어를 나타내는 이제 문헌들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해석하게 될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그런 거 해석해보고 싶지 않았어?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세로로 막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다 해석하게 된다고. 됐지? 그지? 그 다음 후기 중세가 지나고 나면 임진왜란부터 개화기까지. 개화기 1893년이죠. 그죠? 1893년. 이게 19세기 말이거든. 그래서 임진왜란부터 개화기까지를 우리가 근대국어라고 하고 그 다음 개화기 이후 그러니까 이게 갑오개혁이거든. 갑오개혁 이후부터를 현대국어라고 해서 이 현대국어 이제 지금의 틀을 갖게 된 거지. 그죠? 그럼 이 근대국어는 어떤 시기겠어? 과도기적 시기겠죠?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시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국어를 배울 때는 이 과도기적인 어떤 형태들, 뭐가 나타났는지를 좀 볼 거야. 알겠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가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찾아봐야겠지. 그쵸? 자, 뭐야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수직선만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기억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약간은 외워줘야겠지. 그치? 약간 외워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기 중세 국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래도 시기별 국어의 특징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크게 언급 안 할 거야. 그냥 요것만 좀 내가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넘어가면 돼. 왜냐면 이거는 약간 고3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거든. 그래서 볼 것만 보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볼 것만 보고. 자, 고대국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10세기 전까지, 9세기까지. 그치? 통일신라 시대까지를 고대국어라고 하고 우리가 알타이 공통조어에 들어가서 부여한 공통어로 나눴다고 했지. 그치? 나눠졌다고. 그리고 이 부여한 공통어가 북방과 남방의 원시부여와 원시한여로 나누어서 고구려어가 되고 백제어와 신라어가 됐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와? 삼국시대 이후? 그치, 통일신라 시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통일신라 시대는 당연히 신라어를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됐겠지. 그쵸? 그래서 신라어를 중심으로 언어가 통일되는 양상을 보여요. 이해되지? 문제에 보면 뭐 고려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중세국어는 전기랑 후기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뭐야?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한글 창제 전. 그치? 한글 창제 이후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랑 후기를 나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전기 국어는 고려가 이제 핵심이에요. 통일신라는 고대국어의 핵심이라면, 알겠지? 전기 중세국어의 핵심은 고려거든. 그래서 고려의 건국으로 수도가 어디로? 개성으로 바뀌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어의 중심이 남방에서 다시 북방으로 좀 넘어가게 되겠지. 고려를 중심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려어는 신라어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쨌든 좀 약간 남동지방에서 중부지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왜? 기본적으로 신라어가 남아있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려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북방의 언어만 사용했나? 그건 아니야. 그치? 왜냐면 신라의 언어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고려로 좀 약간 개성으로 약간 중심이 옮겨졌을 뿐이야.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안 해도 돼.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알았지? 자, 근데 조선 건국 이후에도 국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우리 글이 없었으니까. 그치? 어차피 우리의 글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 중세국어까지는 국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도 없어. 됐지?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여기라고. 그쵸? 한글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 자, 임진왜란 전까지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되게 융성했고, 그지? 우리나라 되게 잘 살 때였잖아요.
되게 막 이제 음악과 미술과 예술이 막 발달할 때. 자, 근데 이때 한글 창제로 우리말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게 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쵸? 그래서 이때 한글의 특징, 표기법의 특징, 뭐 문장의 특징,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 자, 그다음 근대 국어는 임진왜란 이후죠. 임진왜란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임진왜란.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바꿨지. 그치?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의 언어가 크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보통 많이 없어져요. 필요 없는 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다 빼버리고.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해되지? 그걸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그냥 불편한 것들 다 빼버린. 그래서 지금 현대국어의 어떤 이 모습으로 좀 많이 바뀌게 돼요.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자, 그 다음 서양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서구어들이 유입된다. 그래서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대국어에. 자, 그 다음 현대국어는 이제 20세기부터 현재까지겠지? 그래서 이제 근대국어가 달라지면서 현대국어의 모습을 띠게 되는 시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 자, 이제 시대 구분은 좀 알겠지? 얘들아, 지금 한국사 수업한 거 같지? 그치? 시대 구분 알겠지? 자, 그래서 시대의 기준이 되는 주요 사건들이 있고, 이게 이제 뭔가 선생님들에 따라서 괜히 이런 거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알겠지? 시대 구분 막 10세기잖아. 아까 내가 10세기를 왜 되게 강조했냐면 꼭 그걸 선생님들이 11세기, 막 이렇게 9세기, 막 이렇게 한다고. 안 그럴 것 같아? 야,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경험한 우리 아가들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이따 쌤이 얘기할 건데 방점이라는 게 있거든? 옛날에는 점을 찍었어요. 글자에다가. 근데 이 점이 지금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에 있지? 유성구 문제 중에 이거 오른쪽에 있다고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오른쪽에 방점을 찍었고, 근데 애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뭔지 알겠지? 이렇습니다. 알겠죠? 진짜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거 중요한 것들을 니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문제를 내지. 그치? 잘 알고 있는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내? 그냥 냅다 등급 가르려고 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네가 틀릴까? 어떻게 하면 실수할까? 여기에 함정을 팔까? 저기에 함정을 팔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야. 그래서 1등급을 4%로 만들어야 되니까 2등급은 7%여야 되고, 그치? 3등급은 12%여야 되고, 요거를 맞춰야 되니까 고등학교의 문제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나오고, 그죠? 수업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나오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평소에 실력을 잘 갈고 닦은 다음에 한 달 그 시험 기간에 폭발적으로 전 과목을 챙겨야 되게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놀다가 갑자기 내가 한 달 열심히 딱 한다. 안 돼요. 양이 너무 많아서. 알겠지? 그러니까 평소부터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돼. 지금 보니까 우리 학원에 나효명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나효명 선생님 지금 플래너 애들 매일 공부해서 플래너 써가지고 올리면 그거 막 코멘트 달아주시고 하시는 거 하거든? 니네 하고 싶은 친구들 거기 들어가. 채팅창에. 왜냐면 거기 지금 고3에도 있어요. 고3에 지금 의대 목표로 하는 오빠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 형아가. 근데 그 형아 공부한 거 내가 어제 봤는데 국어를 하루에 4시간 했더라고, 어제.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국어를 4시간 했어. 그럼 다른 과목은 몇 시간 했을 것 같아? 더 많이 했겠지? 그치?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더라고. 걔 지금 자가격리 중이야. 자가격리 중인데 하루에 12시간 공부한다고. 애들 자가격리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자포자기하고 막 집에서 자고 막 이러겠지, 그치? 아파서 자가격리는 아닌데 밀접 접촉이라 걔네 지금 유성고 3학년 한반 전체가 다 지금 자가격리 중이거든. 근데 아무튼 걔가 하루에 12시간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 알겠지? 그 정도 해야 1등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 왜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죠? 열심히 안 한 거야.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인데 상대적으로 쟤보다 내가 조금 더 해야, 아니면 내가 쟤보다 머리가 좋아야, 아니면 옛날에 많이 해놨어야 성적이 나오는 게임이거든 이게. 우리 예비고 아가들은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그치? 니네는 좀만 해도 다 A 나오잖아. 요 오빠들 다 지금 만점짜리야, 얘네 다. 얘네 다 중학교 때 다 A였어. 최소 B 이상이었던 애들이거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성적이 돼요. 맞지? 퍼센트상.
냉정하지, 그치?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열심히 하기로 했지. 근데 보니까 유성고 1학년 애들하고 도항고 1학년 애들 거기 몇 명 들어가 있거든. 지금 13명인가 있어. 그 플래너 창에. 애들 열심히 해야 돼. 하루에 막 10시간씩 공부하는 애도 있더라. 고등학생 중에 지금 우리 애들 중에. 그러니까 궁금하면 애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면 빨리 들어와서 빨리 자극 받고 들어갔다가. 알았지? 어? 그리고 니들도 같이 좀 해. 나는 예비고 애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예비고 애들 니들이 지금 공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빨리 뭐 얘기해줘 얘들아. 저 때 언제 니네 때가 지금 제일 시간이 많고 제일 공부하기 좋은 때인데 저 때 놀면 어떻게 돼? 그지? 알지? 고통스럽다고. 나의 어떤 위치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고등학교 가서. 너네 막 5등급 나와봐. 어떨 것 같아? 9등급까지 있거든? 5등급 나와봐. 막 슬프지. 그리고 막 공부 포기하고 싶지. 나는 아닌가 보다. 막 이렇지. 그치? 근데 알고 보면 열심히 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 플래너 창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효명쌤 그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플래너 창 만들어서 걔네한테 내가 스타벅스 7,000원짜리인가 8,000원짜리 다 쌌어요. 하나씩. 너무 이뻐가지고. 새로 들어오면 우리 국어 듣는 애들이 들어오면 내가 또 스타벅스 상품권 줄게. 알았지? 어? 그 링크 내가 보내줄게. 링크 쌤이 보내줄 테니까 거기 들어와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한 거 올려. 알았지? 자극받아야 돼. 우리 10카 애들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10카 애들만 해도. 근데 내가 볼 때 10카 애들 제일 열심히 하긴 하거든. 지금 우리 애들이. 내가 볼 때 좀 그런가?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애들이 내가 볼 때 진짜 나무랄 데 없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좀 방학을 지내면서 애들이 좀 풀어졌잖아. 근데 물어보니까 방학 때 진짜 많이 놀았더라고. 우리 학원 방학 때. 뭐 논 건 괜찮아. 근데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좀 들어와.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니들이 공부할 때는 좀 지역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넘겨버리지 말고 좀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지? 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자, 근데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게. 자, 그리고 이거 문제 몇 개 안 되지만 풀어오세요. 알겠지? 몇 개 안 되지만 풀어오시고. 자, 2강 넘어가서 요것만 하고 조금 쉴 건데. 얘들아, 지금 표기의 변천이에요. 표기의 변천. 자, 표기법이라는 게 뭐냐? 초기에는 음성 언어만 사용했어. 그럼 이 말은 뭐야? 문자 언어가 있었어? 없었어? 당연히 없었겠죠. 문자 언어가 없는 시절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했단 말이야. 그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글자 없이.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막 뼈에다 새기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한자가 도입되기 시작하죠. 한글 창제 이전에 이제 한자가 도입되면서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으나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겠지. 왜?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는데 문자 기록은 한문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과 한문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이 우리나라의 그 계급상 양반 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이 한자를 배우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되게 어려웠겠지. 그쵸? 어려웠기 때문에 문맹률이 아주 높았다고. 그래서 글자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야? 계급을 뭐 한 거야? 대를 이어서 존속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했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관직명이나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명사 표기도 되게 어려웠겠지. 우리 막 개똥이 이러는데 개똥이가 한자에 없는 거야. 똥이가. 똥. 이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자를 쓰면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어떤 이름도 기록하기가 어렵고 막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사실은 계속 가지고 있었겠지, 양반들이. 그치? 그런데 양반들이 알면서도 글자를 만들지 않았어. 왜? 왜 글자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게 특권이었으니까. 그치? 글자라는 게 특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너무 불편하니까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한자를 차용하는 표기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자를 차용하는 게 뭐냐, 얘들아? 차용이 무슨 뜻이게? 이게 빌려 쓴다는 뜻이거든. 빌려 쓰는 거. 그래서 한자를 빌려 쓰는 표기법을 사용했어. 그래서 어떻게 빌려 썼느냐? 한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쉬운 거 하자. 자, 예를 들면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 그치? 근데 어떨 때는 얘를 읽고 어떨 때는 얘를 읽는 거야. 그래서 큰이라고 읽을 때가 있고 대라고 읽을 때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별 기준 없이
그냥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뜻을 빌려 쓰는 걸 우리가 석독이라고 하고, 알겠지? 또는 뜻을 읽는다고 해서 훈독이라고도 해. 알았지? 석독이나 훈독. 그리고 얘가 음을 읽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음독이라고 불렀던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석독과 음독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면서 글자에 없을 때는 큰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석독을 했던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어떨 땐 석독을 하고 어떨 땐 음독을 하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고유명사도 표기하고 문장도 표기하고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 알겠지? 그래서 이 한자 차용 표기법에 이두, 구결, 향찰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이두랑 구결이랑 향찰이 뭔지는 몰라도 돼. 알겠지? 만약에 내신 시험 범위에 프린트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한자 차용 표기법에 이두, 구결, 향찰이라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향찰이에요. 알겠지? 혹시 문학을 좀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향찰이라는 표기법이 어디에 사용됐냐면 신라시대에 향가라고 하는 문학에 사용됐어요. 알겠지? 향가. 제망매가 이런 거 들어봤어? 제망매가? 그죠? 거기에 사용됐던 방법이야. 서동요 이런 거에 사용됐던 방법. 그래서 향가는 향찰 표기로 만들어진 문학이에요. 뭐 이런 문학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나머지는 몰라도 돼. 얘들아 지금 버릴 건 버려도 돼요. 아직은. 자, 그 다음 한자 차용의 표기법의 원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음독은 아까도 얘기했지? 소리만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옛 고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뜻과는 상관없이 뭐만 읽어? 고만 읽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고를 표기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리고 석독은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거니까 물수가 있다면 얘를 그냥 물로 읽어버리는 거지.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일단 이 음독과 석독은 쉽지. 음독과 석독이 뭔지는 지금 쉽겠지만 이걸 니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한 거죠. 언제 음을 쓰는지 언제 뜻을 쓰는지 막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있을 때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야. 혁거세라고. 님 들어봤지? 박혁거세. 들어봤어요? 아래서 태어난 붉은 사람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혁거세를 표기하려고 붉을 혁, 살, 거, 뉘, 세라고 하는 세 글자를 쓰고 얘는 뭘 읽었어? 뭐 읽었어 지금? 음이야 뜻이야? 뜻이지. 뜻을 읽었지? 얘가 음이잖아. 음을 안 읽고 뜻을 읽은 거야. 얘는 뜻을 안 읽고 뭘 읽었어? 음을 읽은 거지. 얘는 뜻을 읽고 음을 안 읽었어. 그래서 석독과 음독을 혼합해가지고 얘의 원래 이름 뭐냐면 붉은애야. 혁거세가 원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기록된 걸 보니까 혁거세라고 우리는 음독을 했던 거지 지금까지. 이해되지? 근데 고대 국어의 표기법상으로는 얘를 붉은애라고 읽었을 거라고. 왜냐면 붉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했고 기록에 보니 이렇게 쓴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쓴 경우도. 근데 이렇게 쓴 경우는 어떻게 읽어? 얘는 봤더니 불구네 이렇게 읽었을 거라는 거지. 뜻은 하나도 필요 없이 뭐만 읽어? 음만 읽었던 거지. 그치? 자, 이런 방법이 음독과 석독을 빌려 쓰는 차용 표기법이야. 이해되지? 안 알아보자이? 차용 표기법. 그리고 차용 표기법의 종류는 안 보고 넘어갈게. 이거 진짜 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한글 창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한자는 뜻 글자야? 소리 글자야? 한자. 한자가 몇 개요? 몇 개야? 총 한자가? 진짜 많지? 5만 개 정도 된다는데? 나도 확실치 않지만. 근데 그 중에서 뭐 필수 한자 뭐 이렇게 하면 5천 개 정도 되는 거지. 근데 그것들이 왜 이렇게 글자가 많냐? 의미 글자, 걔네는 뜻 글자거든. 그래서 뜻을 다 가지고 있지, 글자들이. 그러니까 뜻마다 다 뭐가 있어야 돼? 글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글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걔네는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고 문맹률이 높아. 그런데 우리 글자는 어때? 우리는 지금? 의미 없지. 그지? 의미 없는데 우리가 소리를 흉내낸
글자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음소적 원리라고 해요. 음소적 원리.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표의 문자가 되는 거지. 그치? 한자와 같은. 우리는 소리를 흉내내는 어떤 글자? 표, 문자예요. 알겠지? 우리는 소리를 흉내내는 표, 문자고 한자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표의 문자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음소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니네 글자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써? 단어를 막 살리지 않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막 쓰잖아. 그치? 그래서 고지, 고잘, 곧도 막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는 형태들이 보여요. 중세국어에. 그러면 우리가 현대국어에는 뭐 꽃이 이렇게 쓰는 걸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쓰겠어? 그치? 꽃이 이렇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겠지. 그쵸? 철저히 음소적 표기를 했던 때가 중세국어야. 알겠지? 철저히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때. 그다음 음절적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음절적 원리는 음절 경계를 표기에 반영하는 원리다. 그러면 음절 경계라는 게 뭐지? 얘들아 음절.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야. 우리가 이게 음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음절을 이렇게 모아 적는 방법을 사용하지. 그치? 그죠? 음절을 자음 밑에 모음을 쓰거나 자음 옆에 모음을 쓰는 방법을 사용해서 모아서 쓰는 방법. 그게 음절적 원리야. 이해되지?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음절적 원리 있어 없어? 영어는 그냥 알파벳을 나열해 놓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영어는 음소적 원리만 가지고 있지 음절적 원리는 없거든. 근데 우리 국어는 훈민정음은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를 둘 다 가지고 있어.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다음 현대국어는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요. 뭐가 더해지냐면 형태 음소적 원리라는 게 또 더해지는 거야. 형태 음소적 원리. 그러면 이 형태 음소적 원리라는 게 뭐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니네 지금 혹시 기억나니? 표준 그거 맞춤법. 표준 맞춤법의 발음법에 제일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제1항. 그치?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대라는 말이 이제 음소적 원리인 거고 알겠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그게 음소야.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형태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지? 이게 뭐라고? 어법에 맞도록.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말은 뭐냐? 단어의 형태를 고정해서 항상 동일한 형태로 표기한다는 말이에요. 단어 형태를 고정한다는 게 뭐야? 얘가 꽃이라고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고정해서 쓴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되죠? 이게 형태의 음소적 원리. 지금 현대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냥 부분적인 음절적 원리를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음절적 단위로 모아 쓰되 끊어적기를 한다. 아까 이어적기 설명 안 했구나. 미안. 자, 이때는 이어적기라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현대국어에는 끊어적기를 하지. 그치? 이어적기. 이게 이어적기예요. 이게 이어적기고 이렇게 따로따로 음절 마디에서 아예 하나의 형태를 고정해 주는 게 끊어적기. 이어적기, 끊어적기.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 띄어쓰기는 원래 중세국어 때는 있었게 없었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헌을 보면 알겠지만 띄어쓰기를 쓰지 않았어요. 중세국어는. 알겠지? 그래서 읽기가 불편했겠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띄어쓰기가 언제 생겼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띄어쓰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고요. 처음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1896년. 이게 몇 세기야? 1896년이면? 그치.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띄어쓰기가 나타나요. 독립신문에서. 알겠지? 그래서 띄어쓰기는 되게 뒤늦게 나타난 방법이야. 근데 띄어쓰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한층 더 어려워졌지. 이 띄어쓰기가 진짜 어려우니까. 그치? 나도 헷갈려요, 가끔. 근데 띄어쓰기 규정이 이제 이때 생긴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는 음소적 원리 하나 더해진 형태 음소적 원리다.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요거랑 요거. 이해되지? 다른 거.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 문제 있는데 이거 몇 문제 안 되는데 한번 풀어봐. 알겠지? 몇 문제 안 되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복습해 오시면 돼요. 우리 좀 쉬고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제자 원리 나갈게.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고.